지금 명령어를 제가 두 개 적어놨는데요. 디스트 에어리아는 조회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거리를 측정한다든지 면적을 잰다든지 할 때 쓰는 명령어가 디스트 또는 에어리아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단순히 거리를 측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렸습니다. 근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몰라요. 이럴 때 이제 디스트라는 명령어 씁니다. 디스트 그리고 클릭하고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각도가 들어갑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보통은 거리를 측정할 때 퍼펜디큘라를 많이 써요. 이렇게 그래야 수직점으로 거리가 이런 디스트 끝점 퍼펜디큘라 그래야 수직으로 된 거리가 측정이 되니까 보통은 퍼펜디큘라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삐딱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점과 이렇게 만나는 수직점의 거리를 잰다든지 이 점과 이렇게 만나는 수직점으로 거리를 잰다든지 그럴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거리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어디서 보시면 좋으냐면 여기 유틸리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메주어라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거리란 뜻입니다. 옵셋 50. 이 메주어를 클릭한 다음에 자, 보시면 거리 측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선의 길이와 거리가 측정돼서 나옵니다.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이요. 뭐 서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메주어를 보시면 여기 눌러보면 거리, 반지름, 각도, 면적, 그 다음 볼륨, 최적 이렇게 쭉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디스턴스를 누르면 이렇게 선에 대한 거리가 이렇게 측정돼서 나오고, 라디어스는 원을 누르면 원에 대한 반지름과 지름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앵글은 두 개를 클릭하면 이렇게 앵글이 측정돼서 나와요. 여기 많이 활용하니까 요걸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가로가 1000이고 세로가 1000인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렉탱글에 1000, 1000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에어리아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 오브젝트라는 방법 하나하고 여기 코너 포인트를 찍는 방법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으면 이렇게 면적이 계산되어집니다. 다 선택했으면 엔터. 그러면 여기 면적 나온 거 보이시나요? 면적과 둘레입니다. 제가 요거를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자, 그러면 단위는 밀리미터 제곱이 됩니다. 100만 밀리미터 제곱 몇 미터일까요? 몇 미터 제곱일까요? 1미터 제곱입니다. 자, 1미터는 1000ml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지금 1미터 제곱은 1000ml 곱하기 1000ml죠. 공이 6개요. 공이 6개. 이해되시나요? 여기 공 3개 지우면 미터로 바로 환산됩니다. 공 6개 지우면 미터 제곱으로 바로 환산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 반지름이 500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점을 클릭해서 면적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눌러서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면적과 원둘레가 이와 같이 계산되어집니다. 자, 원도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서클 여기다가 반지름 200, 여기는 250, 여기는 300, 여기는 350. 트림을 해서 제가 이렇게 지웠습니다. 요철을 만든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런 경우는 점을 찍을 수도 없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보면 이렇게 다 떨어져 있으니까 선택도 안 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전에 공부한 것 중에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어레이 배울 때 했었습니다. 요거 어레이 배울 때 조인이라는 명령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바로 조인이요. 조인.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에어리아로 하고 오브젝트로 클릭하면 한 번에 면적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요. 오브젝트를 하고 클릭하시면 한 번에 면적 계산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이 두 개에 대한 면적을 구하고 싶습니다. 두 개요. 자, 에어리아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 add 에어리아 있죠. 면적 더하기, 그 다음 서브트랙트 에어리아 면적 빼기. add 에어리아를 누르면 다시 포인트와 오브젝트 두 개가 나옵니다. 면적 계산하는 방식은 포인트 방식과 오브젝트 방식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add 에어리아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면적 빼기가 활성화된 겁니다. 반대로 면적 빼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add 에어리아가 돼요. 자, 오브젝트를 눌러서 클릭. 그러면 여기 토탈 에어리아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번 클릭할 때마다 토탈 에어리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에 대한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원을 하나 그려보죠. 반지름 200. 자, 조금 더 복잡하게. 여기는 200. 이렇게요. 제가 원하는 건 여기에 대한 면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면적이에요. 먼저 왼쪽 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왼쪽 거 에어리아 그리고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를 눌러버리면 마이너스 면적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서브트랙트 에어리아 오브젝트 그리고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면적 나온 거 보이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면적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를 쓰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전체 면적을 구합니다. add 에어리아로 전체 면적을 구합니다. 이렇게요. 엔터. 그 다음에 서브트랙트 에어리아 오브젝트 클릭. 이래야 제대로 된 면적이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에어리아 요거 add 에어리아 오브젝트 둘 다 클릭. 그럼 이 두 개에 대한 면적이 계산되어지겠죠. 엔터. 서브트랙트 오브젝트 그 다음에 클릭하면 필요한 부분은 뺀 거죠. 그럼 두 개에 대한 합산 면적이 이와 같이 계산되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 중에 자라는 단위가 있어요. 한자, 두자 이렇게요. 주로 이제 목재를 다룰 때 자라는 단위를 많이 쓰죠.
한자는 30.3cm입니다. 한자는 30.3cm. 그래서 보통 한자는 30cm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1피트가 있습니다. 1피트는 30.48cm입니다. 근데 이거를 12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2.54cm가 되는데 얘가 바로 1인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1인치를 곱하기 12 하면 1피트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자라는 단위를 많이 쓰죠. 한자, 두자 이렇게 자라는 단위 쓰고, 또 하나 여러분들 평단위 들어보셨나요? 한 평, 두 평. 우리 집을 계산할 때 평단위 많이 쓰죠. 평이요. 이 한 평이 3.3 미터 제곱이죠. 한 평은 3.3 미터 제곱인데 제가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가로 세로가 얼마일까? 설계를 배우고 현장에 나갔는데 도면에서 보는 그 크기하고 현장에서 보는 크기가 너무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조언해 줬던 게 공간감을 좀 익히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거리감이라든지 크기감이라든지 그런 걸 익히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면 3.3m 제곱이 어느 정도냐라고 이야기하면 가로 1.8m에 세로 1.8m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손 쭉 뻗잖아요. 그럼 그게 1.8m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려보면 그게 한 평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이렇게 손을 쭉 뻗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기 키라 그러죠? 이게 1.8m예요. 그래서 이걸 한 바퀴 이렇게 휘둘러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원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한 평입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한자가 30.3cm, 즉 3cm라고 돼 있잖아요. 30cm. 근데 6자 곱하기 6자가 한 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회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회배는 한자로 쓰면 이 평방미라고 하고요. 루베라는 단어도 나와요. 루베라는 단어는 입방미를 뜻합니다. 이렇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얘는 면적입니다. 미터 제곱을 뜻하고 얘는 부피를 뜻합니다. 미터 세제곱을 뜻합니다. 이렇게요. 보통 벽지 가게나 아니면 이렇게 타일 가게 아저씨들은 면적을 계산해서 자재 수량을 파악합니다. 그때 회배라는 단어를 써요. 루베는 누가 쓰냐면 레미콘차에서 루베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부을 때, 시멘트 부을 때요. 시멘트 왕창 부을 때 그때 레미콘차한테 그렇게 레미콘 회사한테 오늘 8루베 보내주세요, 20루베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루베라는 단어가 부피란 단어예요. 레미콘차에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로 레미콘 한 대는 6루베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렇게 쭉 에어리아와 볼륨, 최저까지 한 번에 쭉 구해낼 수 있으니까 써보시면 되는데, 여기 볼륨은 요건 3D에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2D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4개 디스턴스, 라디어스, 앵글, 에어리아를 쓰셔도 좋고, 아니면 오늘 배운 디스트와 에어리아를 쓰셔도 좋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 우리가 써야 될 명령, 다시요. 해치는 단면 또는 내가 지정한 경계, 영역의 재질을 표시하는 명령어가 바로 해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역을 만든 겁니다. 해치라는 명령어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요. 요게 해치 명령어고요. 해치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리본 메뉴가 싹 바뀝니다. 경계 정하고, 패턴 정하고, 크기와 방향 정하고, 클로즈.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다시요. 여기 바운다리, 경계 지정하고, 패턴 지정하고, 요렇게만 씁니다. 요렇게. 크기와 방향 지정하고, 클로즈. 자, 픽포인트입니다. 픽포인트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패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클로즈.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이렇게 들어간 해치는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해치 에디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할 수 있게 해줘요. 다시 볼까요? 해치 지우고 제가 다시 합니다. 해치를 하는데 여기 경계 선택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픽포인트가 있고 셀렉트가 있고, 픽포인트는 내부 경계점을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CAD가 이렇게 경계를 쭉 찾아냅니다. 셀렉트는 내가 경계를 하나씩 선택하는 겁니다. 경계 선택한 거에 따라서 해치가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들에 오류가 발생한 거 보이시나요? 왜 오류가 발생했냐면 여기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경계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만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셀렉트 했을 경우는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간 부분도 경계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셀렉트는 언제 쓰냐면 이렇게 사각형이나 원형 같은 경우, 자, 해치, 셀렉트, 클릭. 자, 그럼 경계가 쉽게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셀렉트를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보통은 해치를 이 픽 포인트로 이렇게 찍어서 선택합니다. 그게 제일 쉽거든요. 리무브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이렇게 제거할 수도 있고, 픽 포인트로 다시 경계를 추가할 수도 있고, 또는 다시 볼까요? 제가 경계를 리무브 해봤습니다. 셀렉트라는 명령어로 이렇게 경계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픽포인트, 셀렉트는 이 두 개는 경계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 리무브는 경계를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명령어를 또 보시면은요, 이제 해치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패턴은 오른쪽에 보면 여기로 딱 정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 하나, 그라디언트 몇 개, 패턴 다수, 유저 디파인 한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를 선택하면 제일 앞에 솔리드가 들어갑니다. 솔리드는 이렇게 그러니까 페인트 칠한 것처럼 칠해진 것을 솔리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리드라고 써 있는 바로 요 밑에 보시면 여기가 색상입니다. 이렇게 색상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보통은 바이 레이어를 줍니다. 레이어에서 색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에서 색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속성창 있죠? 여기 속성창을 누르면 서랍이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이때 요 첫 번째가 레이어입니다. 레이어에서 이렇게 색상을 바꿔서 씁니다. 왜냐하면 단색이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라디언트, 그러면 이렇게 그라디언트로 이동합니다. 쭉 내려가면 솔리드가 제일 첫 번째 있고 그라디언트는 이렇게 중간에 있어요. 이만큼. 선형, 라이너, 실린더, 원형, 이거 인버스 실린더 반대로, 스피어, 구슬,
힘스피어는 반구슬, 커브, 그 다음에 반대로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그라디언트가 뭐냐면 내가 지정한 색상 두 개, 첫 번째 색상에서 두 번째 색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 색상이 되게 부드럽게 변하고 있죠. 이걸 그라디언트 또는 그라데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노을 질 때 하늘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가면서 색상이 변하잖아요. 그걸 그라디언트 효과라고 합니다. 이게 그라디언트 효과를 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는 색상이 두 개라서 레이어를 못 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색상 지정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색상 지정하면 이와 같이 그라데이션 효과를 쉽게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는 패턴입니다. 대부분의 패턴들이 여기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리면 유저라고 있을 겁니다. 얘가 유저 디파인입니다. 사용자 환경입니다. 이 유저는 패턴의 간격을 여기 있는 요 스케일 값으로 조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스케일 값이 1mm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스케일 값을 제가 스케일 값을 제가 키워봤습니다. 그랬더니 값이 커진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 있는 요 스케일 값이 이 선과 선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인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바닥 패턴 같은 거, 바닥 타일 같은 거 300에 300짜리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100에, 이거 100은 너무 크구나. 자, 뭐 30에 그 다음에 30짜리, 그러면 이렇게 가로가 30, 세로가 30인 이런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패턴의 크기를 내가 지정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유저 디파인입니다. 일단 이렇게 가로줄만 한번 해보시죠. 여기 반드시 여기서 크기를 조절하셔야만 그 크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 앵글이 있습니다. 얘는 스케일이고 여긴 앵글이고, 앵글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앵글 값은 예를 들어서 45도 그러면 45도 회전한 거 보이시나요? 90도, 135도, 45도, 0도 이렇게 각도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각도 회전도 한번 해보시죠. 유저 디파인에는, 사용자 정의에는 속성 창에 이렇게 들어가면 더블이라는 게 활성화됩니다. 더블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격자 무늬로 만들어지게 돼요. 더블 빼면 하나로, 누르면 둘로. 이건 오로지 유저 디파인, 사용자 정의에서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른 사용자 정의는 어떨까요? 다른 패턴들은 눌러보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더블이 비활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크기도 자, 어떤가요?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스케일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때 여기도 똑같이 앵글 값 지정할 수 있습니다. 45도로 또는 90도로 이렇게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다른 것들도 이렇게 쭉 한번 해보시죠. 하나씩 넣어 보세요. 뭐가 있나. 그러면 확인될 거고, 자,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 하나로 보시면 돼요. 스케일 값이 너무 작거나 반대로 너무 크거나. 지금 너무 큰 겁니다. 어떤가요? 이제 제대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너무 커서 하얗게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작아도 얘가 하얗게 나오고, 너무 커도, 이 스케일 값이 너무 커도 하얗게 나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또 보시면 여기 트랜스페런시라는 건 안 써요. 투명도란 뜻입니다. 해치를 투명하게
그러니까 투명하게 만드는 거를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50 그러면 반투명해지게 됩니다. 얘가 이렇게 반투명해진 상태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서클 그리면 이렇게 두 개가 겹쳐지게 되는 거죠. 반투명한 걸 줄 때 썼는데 별로 쓸 일은 없습니다. 이건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가면 set origin이라고 있죠. 원점입니다. 지금 벽돌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실제로 벽돌은 여기서부터 벽돌 쌓기가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set origin으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원점의 위치가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요. 제가 원점의 위치를 여기다 잡고 싶어요. 자, 선택하고 set origin 그리고 클릭. 그럼 원점의 위치 잡힌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제가 이렇게 사각형의 서클을 하나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시죠. 해치, 제가 이렇게 해치를 넣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associative가 체크되어 있죠. 이거 어레이 할 때 한번 나왔습니다. 어레이 할 때는 이 associative를 반드시 꺼야 돼요. 그런데 해치는 반대로 켜야 됩니다. 자, associative는 연관성이라고 했습니다. 연관 해치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패턴과 경계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얘를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해치가 재계산됩니다. 이게 연관 해치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제가 얘를 복사를 했습니다. 해치를 하는데 이번엔 associative를 끄고 했습니다. 여기는 associative 연관성이 꺼져 있고 여기는 켜져 있습니다. 연관성을 껐을 때는 이렇게 해치와 경계가 연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를 바꾸더라도 해치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연관성을 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계가 바뀌니까 해치도 이와 같이 재계산됩니다. 이걸 연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개 한번 만들어서 해치를 끄고 해치를 넣고 연관성을 켜고 해치를 넣고 그 다음에 경계를 움직여 보시죠. 해치는 이렇게 경계를 완전히 바깥으로 빼도 해치는 수정이 됩니다. 심지어 원래 이렇게 움직여도 해치는 계속해서 재생성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들어오면 다시 계산이 일어나고, 경계의 크기가 바뀌어도 이렇게 경계의 크기가 바뀌어도 역시 재계산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 separate hatch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경계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해치가 이렇게 두 군데 있죠. 눌러보면 여기가 중심입니다. 이쪽의 해치와 이쪽의 해치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separate hatch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separate라는 단어가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해치를 분리하는 겁니다. 경계별로 해치가 함께 묶여 있잖아요. 이거를 분리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따로 분리해 주는 것. 이걸 separate hatch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separate hatch를 하면 이렇게 경계가 따로 분리가 되니까 이런 건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경계 안에 다시 경계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경계 안에 경계를 이렇게 쭉 만들어 보시죠. 해치 제일 바깥에, 여기 제일 바깥에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경계를 다 인식을 해요. 이렇게.
근데 맨 바깥에만 이렇게 해치가 들어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 아우터 아이슬란드 디텍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맨 바깥의 경계만 인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항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멀 아이슬란드라고 놓으면 이렇게요. 해치가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노멀입니다. 경계가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자, 한번 해보시죠. 노멀 아이슬란드가 이렇고 아우터 아이슬란드는 방금 본 대로 제일 바깥쪽에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그노어, 즉 경계 무시입니다. 이렇게 경계 무시가 이그노어입니다. 자, 하나씩 해보시죠. 서클 반지름 10mm, 반지름 10mm입니다. 라인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이렇게 쿼드란트로,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하나 그려 보실까요? 그 다음 옵셋 5mm. 근데 여기는 이렇게가 5mm니까 2.5mm씩이겠죠? 옵셋 2.5mm. 자, 가운데 지우고 필렛. 자,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시죠. 자, 다시 또 볼까요? 이번에는요. 자, 또 다시 한번 또 그려볼 건데, 그리는 건 중심선 먼저 그리셔야 됩니다. X라인을 그리고 옵셋을 통해서 복사를 할 겁니다. X라인 0도 90도. 자요. 중심선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복사해 나갈 겁니다. 옵셋 4200, 중심선만 전체 복사하시면 돼요. 다시 1800 옵셋, 다시 1600 옵셋, 다시 1900 옵셋, 다시 4500 옵셋. 자,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제가 한 거는 이 아랫줄을 전부 옵셋한 겁니다.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 상단으로 갑니다. 옵셋 4300, 그 다음 2400, 그 다음에 3000. 네, 복사가 다 됐네요. 전체 이런 모습인데 여기를 조금 정리할 겁니다. 여기를 정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중심선의 위치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트림으로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선이 이쪽으로 1300 이동합니다. 옵셋 1300. 자, 이렇게 트림으로 정리하면 오른쪽 면이 만들어졌네요. 옵셋 3300, 옵셋 4000, 옵셋 3600. 자, 트림으로 자르면 오른쪽과 뒷면은 됐고요. 자, 요 선에서부터 옵셋에 내려갑니다. 옵셋 2100, 다시 옵셋 1200.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갑니다. 그래서 트림으로 잘라내면 네, 모습이 완성됩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다만 요 부분은 요 꼭지점에서 요 꼭지점까지 해서 라인을 다시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중심선을 이용해서 벽체가 다 그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을 세울 겁니다. 벽의 간격은 200mm입니다. 이렇게요. 옵셋 100mm. 자, 이렇게 100mm요. 그 다음 필렛을 하시면 돼요. 필렛. 그러면 선의 모양이 잡히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레이어를 이용해서 들어가 볼까요? 벽은 노란색입니다. 2번. 자, 그러니까 다시 선택하고 벽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 더 있어요. 조인. 자, 조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인해 놨어요. 자, 왜 조인을 했냐면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제가 속성을 바꿔놨습니다. 자, 조인 얘하고 얘만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던 게 편입이 됐죠. 원래 속성 버리고 들어갔죠, 그죠? 레이어도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때 필렛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P라인으로 바뀌게 돼요. 필렛하면, 그러니까 폴리선과 일반선을 필렛하면 폴리선으로 들어가요. 그럼 기존에 있던 레이어는 버리고 폴리선에 있는 레이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인, 그러면 이렇게 내가 레이어를 바꾸지 않더라도 쉽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옵셋 100mm. 자, 그 다음에 필렛.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선이 금방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옵셋 100mm. 여긴 트림으로 끊어야 됩니다. 필렛. 어떤가요? 작업이 조금 줄어드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필렛, 폴리선, 일반선, 폴리선, 일반선. 자, 먼저 바깥쪽부터 해보죠.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바깥쪽만 제가 만들었습니다. 필렛, 폴리선, 일반선 이렇게요. 트림할 거 트림하고 필렛할 거 필렛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필렛,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만 쭉 된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깥쪽만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 안쪽이요. 옵셋 100mm. 다 100mm예요.
기본적으로 벽체의 두께는 200mm입니다. 물론 이제 사무실 벽은 조금 달라요. 사무실 벽은 가벽이니까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줌아웃을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 펜을 이용해서 줌인하고, 자 나머지 자 필렛 트림을 해도 P라인 속성이 남아 있으니까 폴리선으로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분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뭐가 붙냐면 단열재가 붙습니다. 여기에 단열재가 붙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P라인으로 이렇게 다 묶어 놨잖아요. 한 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단열재 두께는 120mm입니다. 아이고, 왜. 자, 옵셋 120. 그럼 단열재, 이거 옵셋, 네, 120.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한 번에 이렇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단열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서 우리가 단열재 보면 보기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석을 쌓아서 막기도 하고 벽돌을 쌓아서 막기도 하죠. 여기다가 옵셋 100mm. 자,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면 기본 테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개구부를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넣어야 될 건 개구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면을 보면서 그 창문의 크기를 체크해 봅니다. 자, 보시면 여긴 창문 두 짝이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거 할 때 창문 사이즈를 다 그려봤을 겁니다. 자, 이렇게요. 자, 기억나시나요? 1200에 1200, 2400에 1200. 요거 네 짝, 요거 두 짝. 그죠? 그럼 얘는 1200입니다. 여기가 1200이란 뜻이에요. 자요. 여긴 욕실입니다. 욕실이니까 900. 자, 현관 건너뛰고 여기 거실인데 네 짝입니다. 2400. 욕실이니까 900. 방이니까 1200. 여기 건너뛰고 방이니까 1200. 자, 이해되시나요? 이걸 같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여기 중간에서 선을 긋습니다. 라인. 이렇게 중간에다 선을 긋고 여기가 1200입니다. 그러니까 옵셋 600. 자, 이렇게요. 그 다음 트림으로 끊습니다. 그리고 옵셋 100mm, 100mm를 이렇게 옵셋 해줍니다. 그리고 필렛을 해주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얘가 창문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단열재가 이렇게 디귿자로 닫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창문 모습입니다. 요 틈이 100mm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자, 여기는 900입니다. 레이어를 바꿔놓고 작업하자고요. 라인 이렇게 900이니까 900을 반 나눌 생각, 그러니까
계산해서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900 나누기 2라고 쓰시면 돼요. 다시 옵셋 100mm 트림으로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 나머진 필렛. 자, 넘어가고 라인, 그리고 옵셋 1200, 2400이니까 1200, 옵셋 100mm 트림, 필렛. 자, 라인, 옵셋 450, 트림, 다시 100mm 옵셋, 필렛. 그 다음에가 네, 이쪽이네요. 라인, 옵셋 600, 트림, 옵셋 100mm. 자, 필렛. 자, 이렇게 제가 계구부를 쭉 만들어 봤습니다. 어때요? 많이 그럴싸해졌나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